네, 알투자 시간입니다. 알고 투자하자. 이 종목을 매수할 때 덥석 사지 말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투자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코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은 처음으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알투자 종목 소개 전에 관련된 기사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200조 인프라 시장이 열립니다. 건설 장비의 골드러시가 두근두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요 기사 내용 핵심 포인트로 전해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의 인프라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서 하원 통과도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 전력,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북미 시장 공략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가요, 과장님? 네, 일단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통과가 초읽기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죠. 물론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서 공화당의 견제를 좀 받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난처해지긴 했지만 아마 인프라 투자 통과는 아마 시간의 문제이고 아마 대다수가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 프로젝트라고 좀 말을 좀 했거든요. 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에 얼마큼 공을 들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는 지금 인프라 법안을 투트랙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즉 여기에는 교량, 철도, 도로 등 전통 인프라 투자가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많은 규모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는 상당히 오랫동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만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없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미 상원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원만 통과하면 되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원 역시도 아무런 법안 통과에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섹터가 건설 장비, 철강 그렇죠. 이런 네네. 쪽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국내 기업들도 이에 따른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회사들이 참 상당히 좀 많은데요. 북미 소형 건설 장비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두산바켓.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매출 비중이 약 70%나 됩니다. 그 때문에 미국 향으로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소형 건설 장비가 대형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미국 주택시장 호황으로 미국 내에서 지금 딜러 재고가 지금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수요 자체가 커지는 것 자체로 충분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이런 회사들 역시도 미국 쪽으로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미국 인프라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 전력 투자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압기를 생산하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까지 이런 종목들이 눈여겨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주들 몇 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사와 함께 유추해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산바켓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이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하나솔루션 LS, 진성TC도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사로 이 안에서 진정한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뭘까요, 그러면 과장님? 예. 제가 여기서 이제 꼽아볼 수 있는 종목은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은 진성TC를 좀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중장비, 그러니까 굴삭기 하부 주행체 부품이 롤러라든지 아이들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미 한국, 중국, 미국 등의 생산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주 고객사가 미국의 캐터필러라든지 일본의 히타치인데 최근에는 두산바켓 등으로도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 미국 현지에 있기 때문에 특히 캐터필러라든지 두산바켓과 같은 미국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 이런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 인프라 투자
가장 큰 수혜 강도가 좀 셀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상반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캐터필러와 같은 건설기계 업체들 주가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객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성TEC의 주가가 그리 좋지 못했는데요.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받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이제 소모성 부품이라는 점이거든요. 이 진성TEC가 생산하는 롤러 같은 부품이 사용 연수가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미국의 인프라 계획이 향후 몇 년간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5년간 진행입니다. 5년.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동사의 소모성 부품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전방의 건설 투자가 진행되고 굴삭기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에 따른 소모성 부품이 증가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Q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번 실적 부진의 이유가 철강제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의한 마진율이 좀 악화되면서 좀 나온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하고 판가 인상과 관련된 협상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부터 판가가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가가 인상이 된다는 거는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P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됐고, 앞서 제가 이제 Q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P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Q 곱하기 P, 전체적으로 실적이 한번 레벨업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 부품으로 새로운 신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산 퓨얼셀 향후로 이 매니폴더라는 그 부품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소 쪽 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소 쪽의 밸류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 고멀티플 상당히 높게끔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진성TEC의 수소 연료전지 부품의 매출이 커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관련 부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최근 들어서 판가가 인상이 되면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수소 관련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멀티플 역시 향상될 가능성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멀티플 이 두 부분이 동시에 확장이 되면서 하반기에 주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련 업체들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진성TEC 얘기를 해주셨고 수소 연료 전지 모멘텀까지 오늘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종가가 14,350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매수가는 제가 볼 때는 14,350 어제 종가 이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간밤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은 이제 통화 정책을 조금 그만둔다는 얘기잖아요. 좀 스무스하게 가져간다는 얘기고 이게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이유가 재정 정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투자, 네.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4,300원 이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한 2만 원 선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기 실적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오늘 2만 원, 매수 가격은 14,300원 이하에서 담아보자라고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짧지만 그래도 저희가 알차게 종목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